여배우 한세계. 오늘도 한세계는 삐까번쩍하게 레드카펫을 밟는데요. 역시나 당연하게도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한세계의 것이었습니다. 너의 지구를 찾아서 한세계 씨 축하드립니다. 한세계 씨는 너의 지구를 찾아서에서 그러나 기뻐서 미처 팔짝 뛰어야 할 자리에 한세계의 몸은 굳어버리고, 야, 왜 그래? 상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한세계는 갑자기 통금을 맞은 신데렐라처럼 시상식을 뛰쳐나갑니다. 아, 안돼, 내 구두. 이렇게 한세계는 소속사 대표 우미와 말도 안 되게 시상식을 탈주해요. 그리고 한세계는 괜찮아? 야, 뭐야, 똑대가 왜 이렇게 커졌어? 야, 이 구두 놓고 왔어. 그거 한정판인데. 호리호리한 한세계가 갑자기 김준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세계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 다른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믿을 수 없는 변신쟁이였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약 일주일가량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산다. 나이, 성별, 인종, 모발의 구분 없이 변신을 해댔습니다. 오늘의 한세계는 여기까지. 20살 때부터 갑자기 시작된 이 변신병은 배우인 한세계에는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죠. 한편 이번 한세계의 잠수로 피해를 보는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한세계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 티로드 항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서도재가 티로드 항공을 책임지는 본부장이었죠. 재벌 3세에 능력있고 잘생기기까지 한 서도재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요. 지금 한세계 측이 외부와 연락 차단 중이라. 점심 뭐 먹지?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서도재도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얼굴을 구분 못하는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봉사님. 김이 오른쪽. 산인. 아, 예. 심지어 애비애미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누구? 그리고 이 병은 회사의 후계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결점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내. 서도재 본부장님. 살살하자. 그러다 너 아주 나 잡아먹겠다. 이렇게 서도재는 의붓 동생과 후계자 자리를 다투고 있었죠. 지금도 일 많아 죽겠는데. 그래.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네 목 정도는 내가 취미로도 하니까. 그래서 서도재는 이를 갈며 한세계를 잡아내려 합니다. 앞뒤로 정글이네. 한세계. 무슨 수를 써서든 어디 있는지 찾아내. 찾아내서 책임지게 해. 그러자 곧바로 한세계를 포착해내는 광고주. 한세계 씨 위치 파악됐습니다. 어딘데? 병원인데요? 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 정신없는 여자야. 하지만 한세계의 뒷담은 병원에서도 무성했으니 완전 요거래잖아. 근데 한세계, 애 누구인지 알아? 누구인데요? 알아. 그러자 한세계는 귤을 던집니다. 나는 잠수를 탄 게 아니라 변신병에 걸렸단 말이다. 한세계는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울부짖는데요. 그러나 이때 서도재가 한세계를 찾으러 오고, 야, 찾았다, 한세계. 그리고 서도재는 한세계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데, 없어. 한세계 벌써 튀었어. 와, 뭐야, 바로 앞에 한세계를 두고 못 알아보고 있어. 찾으려면 병원이 아니라 클럽 같은 데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호텔이나. 만나는 남자 알아봐서 남자 집 앞에 누구 매복이라도 시켜. 아니, 이게 미친놈이야 뭐야?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앞에 있다고. 실례지만 미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과는 이걸로 대신하죠. 그러자 서도재는, 뭐지, 이 미친 여자는? 야, 이씨,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어. 여튼 서도재는 한세계와 광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해지한다고 말 안 했어? 그게 문제입니다. 항공 노선을 공유해야 할 거래처 사장의 딸이 한세계의 광팬이었던 거예요. 거기 대표 딸이 한세계 빅팬이래요. 티로드 항공 모델이 한세계라서 이번 건 오케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유, 그럼 이걸 손절할 수도 없고. 잘하시면 곤란한데.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야, 네가 무릎을 왜 꿇어? 결국 한세계는 서도제의 각종 회유와 협박에 광고 모델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 조항에는 아주 요상한 조항이 있었으니 흐른 갑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빨간 원피스를 착용해야 한다. 아주 변태스럽게 빨간 원피스를 입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변태식기 옷까지 맞춰 입으라니. 그래서 한세계는 서도제가 변태인지 아닌지 한번 떠보기로 해요. 자기야, 책 읽는데 시끄러우니까 쓸데없이 말 시키지 마세요. 한색인데. 말 시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야, 완전 철벽이야. 빈정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극적인 상황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재수없어. 내릴래요? 좋죠? 야, 뭐야, 완전 차도남이야. 이렇게 서도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한세계를 버리고 가요. 그렇다고 진짜가? 그리고 택시도 오지 않는 길을 걸으며 한세계가 녹초가 될 때쯤 한 구원자가 찾아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야, 이놈 새끼 왜 또 왔어? 그냥 기운 다 빠졌을 것 같아서. 와, 이 미친놈 따기 때리고 호해주러 왔어. 못 일어나요. 거기다가 이놈은 밥 먹을래요? 내가 배고파서. 어우, 야, 서도제가 밀당 장난 아닌데요? 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오해만 쌓여가죠. 애가 있습니까? 야, 이걸 믿고 있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다음날 이 둘은 러시아 항공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This is Nice to meet you. I'm 세계한. When we receive a passenger's information in advance. 이렇게 한세계와 서도제는 러시아 사장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성공적인 미팅이었습니다. 고맙다고요. 하지만 이때 한세계에게 또다시 신호가 오는데, 야, 이 느낌 이거 물동이다. 곧바로 화장실로 뛰쳐가는 한세계. 과연 도망칠 곳도 없는 이곳에서 한세계는 무사히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누구로 변신을 하게 될까요? 어우, 야, 김성령 누님으로 변신했어. 나 어떡해. 그러나 항공기는 곧 착륙 준비를 하고 곧 착륙하겠습니다. 5살 동안 대답 없으면 이문 부수입니다. 5. 한세기 씨. 좀 도와주세요. 야, 이거 알아봤을까? 하지만 정말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서도제는 끝까지 한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말 안 해도 됩니다.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아우, 이 쌍놈이. 한세계 씨입니까? 그러겠지? 아마도. 사실 이 서도제의 안면인식장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좋은 아침이다. 정비서야. 서도제는 10년간 얼굴 말고 관찰 능력만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왔어요. 너 구두. 이거 저번에 네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뜯어간 그 구두잖아. 그런데 이런 서도제도 한순간에 달라진 한세계의 변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좀 도와주세요. 얼굴은 모르겠지만 목소리만큼은 달랐던 겁니다. 별걸 다 신경 쓰이게 하네 그 여자.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데 모르는 건데. 한편 한세계는 자신의 변신병을 서도제가 알아챌까봐 전전긍긍인데요. 그리고 짐 찾으러 오세요. 모셔두기엔 사무실이 너무 좁거든요. 아, 맞다, 캐리어를 두고 왔다. 이렇게 한세계는 어쩔 수 없이 서도제에게 짐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서도제는 한세계를 곧바로 알아채는데, 한세기 씨, 본인 전화도 본인이 직접 못 받을 만큼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야, 이 자식 날 진짜 못 알아보는데가 아니라 내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알아본 건가? 저를 아세요? 아, 나 반지 보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실례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한세계 씨 집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가사 도우미 같은 거. 한세계 씨 부탁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세계는 서도제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런데 서도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저기요. 이거 그쪽 물건 아닙니까?
주세요, 제 거예요. 야, 이씨 넘어갔어. 자기 거래. 본인 거 맞습니까? 확실하다고요. 그래,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맞는데 한세계. 카페에서 영수증까지 챙긴 서도재는 계약서에 있는 한세계의 사인이 같다는 것까지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변신한다는 것은 구불이 결혼했다는 사실만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이거 믿어버린 순간 바로 미친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절대 한세계가 아니다. 근데 왜 한세계지? 야, 이거 미치겠다. 아니, 내가 이미 미친 건가? 그래서 서도재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려요.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야지. 깨다 보이네. 서도재는 곧바로 한세계를 찾아가고 그런데 가사도우미라고 주장하는 한세계에게는 수상쩍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3개 정도?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내 핸드폰 어딨어? 그러다 서도재는 한세계의 드레스룸을 보게 돼요. 그동안 수많은 변신을 했던 한세계의 드레스룸은 남녀노소 종류별로 옷이 꽉 차 있었어요. 야, 이거 완전 가족 드레스룸인데? 그리고 그날 한세계가 입었던 옷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우, 야, 근데 한세계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서도재에게 딱 걸리게 되죠. 소리는 한세계의 목소리가 맞는데 옷차림은 그대로다. 가사도우미가 입기엔 그 옷 너무 심하게 비싸지 않나? 드디어 딱 걸려버린 한세계. 어째 이상하다 했지. 술 냄새 맞고 맞고. 당신 누구야? 그런데 한세계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낯선 사람한테는 한세계냐고 묻고 한세계한테는 누구냐고 묻고. 그렇습니다. 한세계의 눈에는 서도재가 이상한 놈이었던 겁니다. 사람 얼굴 구별할 줄 모르지. 그래서 한세계는 단체 사진을 들이미는데 누구야? 이 중에 내가 누구냐고. 아니, 이게 아닌데. 네가 이상한 애잖아. 내가 누구라고 하면 믿을 자신은 있고?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서도재가 한세계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전 손수건 주인인데요. 세계의 폰에는 그동안 변신을 했던 영상들이 들어있었죠.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손에 들어갔는데 그 핸드폰엔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뭐? 내 동영상. 이게 진짜 미쳤어. 저질 대박. 뭔 상상하는 거야? 비번 걸어놨지? 야, 그래도 괜찮아. 이 비밀번호 걸어놨어. 그러나 한세계의 비밀번호는 야, 미친 천사야.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쥐고 있어. 나도 그 사람 약점을 쥐어야 돼. 한세계는 곧바로 서도재를 찾아가는데요. 죄송한데 그것 좀 빌려주세요. 서도재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찰까지 차고 가는 치밀함을 보여줘요. 잠깐만요. 금방 다시 올게요. 근데 인포 직원이 디자인팀엔 왜? 하지만 서도재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세계 씨. 야, 뭐야? 나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자꾸 날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연 서도재는 한세계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서도재의 회사는 갑자기 뒤집어지고 두 분 진짜 사귀세요? 사귀겠냐? 바로 의붓동생 강사라가 한세계와 서도재의 사진을 찍어 스캔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몰래 여행을 가더니 선물을 다 가져왔네. 이에 택시를 잡던 한세계도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데 택시! 한세계! 한세계 맞네? 진짜 사겨요?
그러나 이때 서도재가 인파를 뚫고 한세계를 구하러 와요. 야, 서도재 타이밍 장난 아니네. 이렇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두 사람은 요상야릇한 스캔들의 불씨에 휘발유를 붓게 되죠. 믿을 자신이 있냐고 묻죠. 안 믿을 자신이 없는 데라. 내 눈에 당신, 계속 당신이었으니까. 한번 해봐서 알죠? 걸어요. 나 믿고. 이제 서도재는 한세계의 변신병을 확신하는데요. 맞다고 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한세계도 서도재에게 맞받아칩니다. 서도재 씨 사람 얼굴 구분 못하잖아요. 또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날, 여기. 야 뭐야, 한세계를 제대로 찾아냈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서도재가 엘리베이터에서도 한세계를 알아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안면인식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나 못 알아봤잖아요. 내가 꼭 당신을 알아야 되나? 그러나 서도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는데 오늘의 한세계는 여기까지.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 근데 그거면 다 설명이 되더라고. 야 이씨 완전 딱 걸렸어. 나 왜 도와준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거기다가 서도재는 차가워도 너무 차가웠죠. 나랑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한 번쯤은 그래서 날 도와준 거라고. 당신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언론은 곧 잠잠해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연락하면 받아요. 하지만 서도재와 한세계의 스캔들에 서도재 할아버지 서 회장의 호통이 떨어지고 네 할아버지. 잘하는 짓이다. 본부장 자리 내놓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내 회사 멋져. 그런데 할아버지는 진짜 그 모델이랑 연애하냐? 아니 뭘 그렇게 궁금해. 모델이랑 연애하나 못하면서. 야 이 할아버지 뭐야, 연애 안 한다니까 못한다고 놀리고 있어요. 가요. 병원에서 나가는 길, 서도재는 의붓 동생 강사라와 마주치는데요. 근데 뭐야, 그냥 지나쳤어. 동생 보고 인사도 안 해? 이에 강사라에게 엄청난 촉이 오고, 너 혹시 나 쌩까냐? 그러나 열애설을 막으려는 서도재의 노력과는 달리 한세계는 반대로 열애를 인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서도재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맛이나 한번 먹어보라고 지른 거야. 내 스캔들 목록에 서도재 하나쯤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서도재는 달라지겠지. 야 이러다가 같이 죽는다고.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나한테 차여서 돌아버린 것 같다고 할 거니까. 이에 서도재는 한세계를 또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서 꼴이 이런데 어딜 가자는 거예요? 안 가면 후회할 텐데. 상황 바뀐 건 몰라요? 열애설 난 거 수습하려면 날 잘 구슬려야 될 텐데 아마. 난 끝까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럼 한세기 씨만 미친 여자가 될 거고요. 네, 나 원래 미친 여자예요. 저도 손해볼 건 없죠. 손해보는 건 티로드항공, 선호그룹이죠. 그게 그거잖아요. 무슨 말장난이에요. 하지만 서도재는 귀신 같은 쌔바닥 드리블로 한세계를 설득하는데 티로드항공과 선호그룹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전 재산을, 부모님의 은퇴 자금을, 처음 모은 적금을 투자했겠죠. 지금 한세기 씨는 나 하나 훔친내자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도 아니고. 야 이씨 갑자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이래도 안 갈 겁니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인질로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둘은 기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열애설이 오해라는 것을 밝히기로 해요. 여러모로 혼란을 드려. 그러나 이때 열애설을 터뜨린 강사라가 고춧가루를 뿌리러 오고, 오네요 강사라 대표. 한세계 씨? 저희 오빠 잘 부탁해요. 야 뭐야, 열애설을 부인하는 자리에 잘 사귀라고 꽃을 주고 있어. 무슨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애인이 생겼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아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연기판에서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봤던 한세계는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재밌네. 내가 오해를 했나 봐. 오해가 아니라 실수. 이렇게 한세계의 여유로운 대처로 강사라는 역으로 망신만 당하죠. 그냥 웃긴데요. 이것들 아주 조져버리겠어. 그래도 강사라는 오빠 서도재를 조지기 위해 한세계에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 뭐에 엮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 서도재 싫어하죠? 그 인간이 좀 재수 없어야지. 그러나 한세계는 맞아요. 그쪽 오빠 재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쪽도 마찬가지고. 와 뭐야 나도 재수 없다고? 진짜 짜증나. 그리고 한세계는 찐 남사친 은호에게 강사라를 마킹하라고 시키는데 너는 저 여자 보이지? 저 여자 네가 맞다. 무서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다른 분 찾으세요. 도와주세요. 은호는 하라는 마킹은 안 하고 사라와 빨래 밀당에 썸을 타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 없는 척한 건데 그냥.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한세계는 츤데레 서도재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골치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다정하게 굴어. 그리고 서도재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변신하는 건데 내가 미친놈인가? 한세계의 변신한 모습까지 알고 있었던 서도재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죠. 오늘의 한세계는 여기까지. 그러나 이 둘은 광고 모델과 광고주로 묶인 관계. 다시 또 티로드 항공 행사장에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있기 전 서도재는 주요 인물들의 인상착의를 외워버려요. 부회장님, 회장님, 카일라 부사장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VIP 아저씨가 겉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서본부장님. 덕분에 경황이 없어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자, 서도재는 아는 척하면서 악수에 응하지만 저를 몰라보는 건 아니죠? 야 이씨 큰일 났다. 이 아저씨 누구였더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도재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진짜. 하지만 이때 안녕하세요. 와 진짜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야 한세계가 서도재를 살려주는구나. 내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장경구입니다. 어머 맞다. 이름 들으니까 생각났다. 저희 모르는 사이네요. 네?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인 줄 몰라도 도왔을 테니까. 이에 서도재는 겁이 나서 한세계에게 매몰차게 말했던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진짜 겁도 없이. 서도재는 용기를 내어 한세계에게 달려가는데 서도재 씨. 그리고 서도재는 같이 잡시다 나랑. 야 이게 무슨 뜬금없는 개소리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자자고? 네? 같이 자자고요 나랑. 사실 서도재는 한세계가 잠이 들면 변신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도재 씨랑 자야 되는데요. 그때 비행기에서 자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보겠단 말입니다. 한세계 씨가 변하는 거. 야 이씨 사귀자 그랬으면 사귀었을 텐데. 나 112 누를 뻔했네 지금. 내가 잘 때마다 얼굴이 변하면 그럼 내가 뭐 시상식 때 졸아서 얼굴 변. 그런데 이 변신병은 아무 때나 발병되는 게 아니었죠. 내가 미친 게 아니다라는 확인을 좀 합시다. 나도 겁나거든요. 그리고 서도재는 은근슬쩍 한세계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이따 할 일 없댔으니 나랑 같이 좀 갑시다. 와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아무 때나 가자고 하면 가는 갈대 같은 여잔 줄 아니? 아 나 갈대 맞아요. 하지만 당장 어디라도 멀리 여행을 갈 것처럼 차를 몰던 서도재는 자기네 회사로 향하고 여길 온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한세기 씨랑 계약은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래. 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장은 가져오셨습니까? 도장이요? 사인은 안 될까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데요. 나랑 자고 싶으시다. 한세계 씨를 알고 싶으니까. 한세계는 자신의 변신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요. 한 달에 한 번 비교적 일정한 주기로 일주일가량 변해요. 어쩔 땐 자다가 어쩔 땐 깨자마자 종잡을 수 없어요. 예정일인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싶으면 거의 그래요. 뭐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러자 서도재는 그럼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지네요. 계속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야, 이 미친놈 차라리 사귀자 그래라. 그래서 이 둘은 안전빵으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기로 합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기엔 확실한 방법인 것 같네요. 날 못 믿겠으면 계약을 믿으세요. 사람보단 서류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한세계 씨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 유지 계약은 사실 연애 계약과도 비슷했으니 1. 도망가지 않는다. 비밀은 철저히 지킨다. 서로의 폰에 저장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내 이름부터 바꾸세요. 서도재의 생일을 비번으로 써버려요. 생일 언제예요? 1월 16일. 좋네. 0116. 나랑 완전 상관없어. 서로의 연락은 3초 안에 받기까지. 연락은 3초 안에 받는다. 말이 돼요? 나 완전 바쁜 사람인데. 난 한가해 보입니까? 야, 이거 사귀자고 말만 안 했지 연애 초기 아닙니까? 비즈니스적 관계가 끝난 시 본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나 서도재는 볼 일이 끝나자 한세계를 칼같이 내치고 집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 이놈 진짜 속을 모르겠네. 그런데 한세계는 이 계약서를 술주정용으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나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취했습니까? 야, 이거 비밀 계약 물을 수도 없고. 아이 뭘 알아. 사실 한세계를 배우로 만들어준 감독님이 있었는데 너 안 보고 싶으시대. 감독님 지금 어디 계셔? 곧 다시 외국 나가신대. 시나리오 마무리 작업하러. 그 감독님이 한세계가 탈주를 밥 먹듯이 하자 한세계와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약속 안 하고 오셨잖아요. 감독님 지금 미팅 중이십니다. 나 몰라요? 나 한세계예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왜 한국에 오셨으면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내가 아는 한세계라는 배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변해도 너무 변했지. 한세계는 무릎까지 꿇어보지만 해명할 수 없는 오해를 풀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감독님. 제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 어떤 애인지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안다고 착각했었지. 이런 짐승 같은 술주정에 안 되겠다 싶은 서도재는 한세계를 불러내는데요. 아, 나 오는 연기 대박이잖아요. 끊습니다. 로얄 백화점 3층 D 매장으로 여권 지참하시고. 아니, 사람이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렇다고 이렇게 술 먹은 다음날 불러내고 그러세요. 사람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렇지. 까칠한 서도재는 짐승녀 한세계에게 항공권을 건네는데 와, 이건 뭐야? 이 나라를 떠나라고? 이게 뭐... 지금 가면 시간을 좀 빠듯하려나요? 내 탓은 아니죠. 한세계 씨가 늦게 왔으니까. 이석 감독 나가는 비행기편 티켓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한세계의 주정을 듣고 서도재가 출국을 하는 감독님 옆 좌석을 찜해놓은 거예요. 야, 이 사람 불법이긴 하지만 멋있다. 이희석 고객님 되십니까? 네. 좌석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이쪽으로.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결국 한세계는 감독님을 만나고 네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저는 감독님이 만든 배우예요. 지금의 너를 만든 게 나라면 난 내가 몹시 실망스럽구나. 비록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감독님의 마음도 돌리진 못했지만 서도재 덕에 한세계는 조금이나마 후회를 덜게 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이런 서도재에게 고마웠던 한세계는 서도재에게 영화를 보여주기로 하죠. 비행기 티켓 값은 그쪽이 냈으니까 영화 티켓 값은 제가 낼게요. 하지만 서도재는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야, 이씨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다. 나한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목소리로 구분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런데 서도재는 한세계를 최고의 배우로 꼽는데요. 한세계 씨가 낫습니다. 왜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니까. 심지어 변신병이 도져도 한세계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서도재. 세상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한세계는 이제야 자신을 알아보는 단 한 명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구나, 서도재 씨. 진짜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이구나. 잡니까? 이 빚 갚을게요. 그러나 이렇게 영화표값 3만 원을 날린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데 야 뭐야 언제 기자가 이렇게 많이 깔렸어? 간신히 열애설을 잠재워 놨더니 빼박 사귄 것 같은 아찔한 상황.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서도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어우 야 이러면 완전 사귄다고 광고하는 건데? 웃어요. 행복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했던 시간처럼 여전히 내. 그런데 정말 당당하게 사귄다고 발표를 하는 서도재.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는데 발뺌하는 것도 우습죠. 보이는 그대로 기사 쓰십시오.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는 중. 서도재는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니 진짜 사귀지도 않는데 자기 맘대로 말하면 어떡하냐?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한 번 부인은 웃고 넘어가도 두 번 부인은 안 됩니다. 한세계 씨, 우스워져요. 야 이놈 그래도 좀 똑똑하네. 좋은 그림으로 만들자고요. 매우 아름답게 만나다가 매우 아름답게 헤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들의 목표는 열애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귀는 척하다가 헤어지는 결말로 바뀌게 되죠. 세계의 커플. 그런데 이 열애설에 꼭지가 돌아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서도재의 엄마입니다. 이것들이 뭔가 있긴 있네. 가족관계, 친구관계, 남자관계 빠짐없이 알아봐. 이에 도재 엄마는 한세계를 소환하고 나 서도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한세계의 안 좋은 소문만 들었던 도재 엄마는 한세계를 쓰레기 취급하죠. 외국인이고 뭐고 안 가리고 만난다면서 애도 있고. 당장 헤어져요 내 아들이랑. 하지만 한세계의 성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그거 안 헤어지겠다는 거죠?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도재 엄마는 보상이라면 충분히 할게요. 야 뭐야 돈으로 보상한다고? 필요 없습니다. 가불고 있네 정말. 네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가 주겠다면 주는 거야. 줬어 난. 그러니까 받은 만큼 기대에 응해. 야 10분 앉아 있었을 뿐인데 돈을 준대. 개꿀인데? 그런데 그 액수가 대박. 와 바로 1억을 입금했어. 사귀진 않았지만 헤어져라 세계야. 공개 데이트? 그러나 서도재와 한세계는 가짜 스캔들 때문에 가짜 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 내가 지금 한가하게 데이트는 할 때냐? 일해야지 일. 본부장님이 직접 만드신 일인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서도재가 데이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혹시 데이트 해본 적은 있어요?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야 이씨 없나 본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서도재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빠. 야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 오빠 이 집에 누군데? 아, 그런데 이건 한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어떻게 데이트 날짜 잡기만 하면 잠수야? 미안해. 사정이 있어. 잠수까지 참아주는 사람을 만나든지 있을까 모르겠다만. 그쵸 일주일씩 탈주하는 여친을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데이트를 못 해본 둘은 데이트를 잘하는 척하며 가짜 데이트를 하게 되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다 들리는데. 앉아요. 앉았는데요?
아, 빨리 받아먹고 빨리 웃읍시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러다 한세계는 서도재에게 엄마 계좌를 물어보고 혹시 어머니 계좌번호 알아요? 어머니 만났습니까? 걱정 마요. 그다지 심한 일은 없었어요. 만나고도 살아있습니까? 한세계는 도재 엄마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와 뭐야 1억 100원을 입금했어. 아니 근데 잔액이 98억이에요. 이게 사람의 통장입니까? 그러자 빡친 도재 엄마는 한세계에게 2억 100원을 입금합니다. 와 돈 벌 줄 아네. 한세계 1억 또 벌었어. 이에 한세계는 2억 200원으로 맞받아치려는데 아니 그니까 한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야 이거 한도 초과로 입금을 못한대요. 제가 지금 한도가 없어가지고 돈을 다시 못 돌려주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거 돈 갚고 싶어서 입금 안 한 거 아니다. 한도 초과 때문에 입금 못한 거야. 하지만 서도재는 우리 언제 잡니까? 와 이거 내가 있으면 깜빡 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세계가 변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내일 밤부터요. 뭐가요? 그거요. 내일 밤부터라고요 예정일. 아, 내일 일찍 오디션 있어요. 끝나고 연락할게요. 그런데 내일 오디션은 한세계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 감독님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오디션 보러 오란다. 이 감독님이. 한세계가 출국하는 순간까지 따라가자 감독님이 살짝 마음을 풀고 오디션에 부른 것이었죠. 이에 한세계는 단역 자리까지도 각오하고 오디션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주연을 꿰찬 후배 배우 최유리는 한세계를 비웃고 다른 대본들도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주인공으로. 저는 감독님 작품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어머, 제가 또 기분 상하게 한 거 아니죠? 어쩜 그렇게 항상 연기와 작품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나.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씬. 그리고 한세계는 최유리와 연기 대결을 펼치는데 왜 하필 나야? 그꼴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행복하게 살 거야. 차라리 나를 원망하며 죽어가. 오지 마. 오지 마! 야 이거 연기력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한세계는 후회 없는 오디션을 치러요. 그런데 오디션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서도재. 야 이럴 거면 그냥 둘이 사귀어라. 그러나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서도재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세계는 서도재에게 달려가 안기는데 한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서도재가 자신을 기다린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만히 있어요. 몰라볼까 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믿나 보네. 내 약점. 이제 한세계의 변신을 확인하기 위해 이 둘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는데요. 아니 굳이 이렇게 한 침대에서 확인을 해야겠니? 침범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전 그 즉시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한세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 할아버지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럼 경로 우대할게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도 같이 자요. 그리고 서도재는 한세계가 변신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에이 뭐야 이거 안 변했잖아. 일어났어요? 목소리도 그대로네. 안 바뀔 수 있다고 내가 어제 그렇게 말을 했구만.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이것들이? 도재 엄마가 현장을 급습합니다. 2억 100원이나 받아놓고 아주 빼박으로 걸려버렸어요. 너 미쳤니? 이제 집에까지 끌어들여? 너 그거 안 내려? 안 내리니? 그리고 도재 엄마는 여우 같은 기집애 한세계를 끌어내는데 아니 뭐야 그 사이 남자로 변신했어.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너네 둘... 그러자 도재 엄마는 더 큰 상심을 하고 둘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야 이거 엄마 입장에선 이거 한세계인 게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고등... 아니라고요. 한세계면 조지려고 했는데 더 요지경이 되어버린 도재 어머니.
눈치 없는 한세계는 병원에 남아서 수습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나도 같이. 사람 죽일 일이. 그런데 이런 한세계를 서도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세계로 대해요. 비밀번호 내 생일입니다. 알죠? 그쪽이 정말 그쪽이라면. 알아요. 내가 정말 아니까. 진짜인가 보네. 집에 가 있어요. 나 아직 확인 안 끝났으니까.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 안 잊었죠? 서도지 씨나 도망가지 마요. 와, 뭐 둘이 완전 천생연분이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걔 몇 살이니? 글쎄요. 넌 같이 전에 나이도 모르니? 서도재는 아니라고 말해보지만 엄마의 상상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었죠. 뭘 상상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뭘 상상하든 그것보단 더 나은 상황일 거예요. 이에 할아버지까지 뛰쳐나오고 우리 딸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뭐가 갖고 싶어? 그러자 도재 엄마는 아빠, 나 그래. 뭔데? 세 개가 갖고 싶어. 지금 당장. 응? 뭐야? 왜 한세계를 찾는 거야? 남자로 변신한 한세계는 변신이 풀릴 때까지 서도재의 집에 머무르기로 하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은 남자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럼 나랑 같이 좀 삽시다. 어우, 야, 이건 진짜 프로포즈 아니야? 맨 같이 살자예요? 보호감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다가 비즈니스 전에 한세계 씨 감옥 갈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같은 남자끼리 뭐 어때요? 이리 와봐요. 지금. 한세계가 남자로 변하든 외계인으로 변하든 서도재의 눈엔 그냥 똑같은 한세계일 뿐이었죠. 그렇게 서도재는 전혀 거리낌 없이 한세계에게 면도도 해주고 옷도 빌려줍니다. 대충 사이즈 맞는 거 골라 입고 나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충 입고 나와요. 한세계는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하는 서도재의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어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게 아쉬웠다. 한편 강사라는 출근길 왼손 기본 옵션 바닐라 라떼를 장착하러 가는데 야, 은호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네?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 한 잔이요? 케이크 드릴게요. 어라?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니요. 다음에 또 오세요. 요즘 것들 너무 저돌적이라니까. 그러나 은호는 사라가 백화점을 갈 때도 나 따라다녀요? 그럴 리가요. 퀵 배달을 시켰을 때도 나타납니다. 진짜 나 따라다녀요? 우연입니다. 야, 얘는 대체 알바를 몇 탕 뛰는 거야? 그런데 강사라는 집을 더럽게 안 치우는 야인이었어요. 뱀 허물 벗듯이 옷만 쏙 벗어버리는 사라의 집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야, 이건 엄마한테 등짝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강사라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멋있는 누님이었죠. 그런 극시. 근데 가정부로 온 게 하필 또 은호야. 아니, 이놈 스토커야 뭐야? 도우미를 힘 좋은 사람을 구한데 뭐 우길 게 많대나? 그러나 은호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와, 진짜 그냥 성스러운 알바왕이었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소리만 들려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데 차마 진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전 또 절 부른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어디로? 알바하러.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항공사 사장 강사라의 인생도 고달팠는데요. 부자 위에 더 큰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다가 힘들면은 이 오빠한테 전화도 좀 하고 말이야. 여자가 술 따르는 거 아니야. 이에 강사라는 세차장에서 몰래 울어버리는데 얼마예요? 야, 이씨, 이놈 여기서도 알바하고 있어. 울었어요? 누가? 인간의 활동량이 아니라고 생각한 강사라는 은호에게 돌직구를 던져보는데요. 그럼 그쪽은 진짜로
나한테 관심이 있던 건가? 그러나 은호는 신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맨날 내 앞에 나타나고 번호 따고 전화한 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실을 은호의 엄마가 알게 되는데 기어코 거길 가겠다고. 어쩔 수 없더라 엄마. 하필 신부야? 왜? 결국 은호는 집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다 네 맘대로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강사라의 집에서 가정부 알바를 하다가 자기네 집보다 비싼 샹들리에를 박살내고 맙니다. 이에 은호는 자진해서 강사라의 돌쇠가 되기로 해요. 제가 옆에 있는 이 귀한 물건을 깨뜨렸으니 몸으로 갚을게요. 아니요. 돈으로 갚으세요. 아니 근데 돈으로 갚으래. 다 갚을 때까지 입주 도우미 하겠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법. 남자를 도우미로 지배드려요? 그동안 계속 들이셨잖아요. 그건 결국 은호는 주인님과 같이 사는 솔건우비가 되고 맙니다. 야, 이거 둘이 빼박 사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든 신부가 되려는 은호와 자기 방을 안 치우는 사라는 어떤 사고를 치게 될까요? 미쳤지. 한편 일주일 동안 서도제의 대저택에서 공짜로 숙박을 한 한세계는 자기 모습을 되찾고 여보세요? 드디어 전화를 받네. 그러나 도제 엄마는 또 한세계를 불러내는데 한세계 씨, 사과할게. 미안해요. 아, 돈은 돌려주기 쉬우니까 돌려주기 어려운 물건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도제 좀 부탁해. 아니 뭐야 이제는 제발 만나달래. 갑자기요? 알아. 이렇게 한세계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어머님에게 2억 100원도 받고 제발 만나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나의 신데렐라가 되어줄래? 야, 미래의 시어머니가 돈도 주고 쩔쩔매고 있어. 이렇게 한세계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는 운명 같은 짝을 만나게 되죠. 운명 같네요. 우리요? 소중했던 시간처럼 여전히 내 미안해요. 한 걸음 다가온 그대라. 야, 이씨 2억 100원 받았으면서 뽀뽀도 안 하는 더러운 드라마. 꺼내지 못한 말 내 곁에 있어줘요. 그댄 내게 따스한 어제의 구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변신병에 걸린 한세계와 애비애미도 못 알아보는 서도제의 사랑 이야기. 누구? 근데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뻐도 갑자기 할아버지로 변신하면 도망갈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내 남친이 나를 못 알아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빠 이 집에 누군데? 아니 둘이 아주 잘 만났어. 그런데 끼리끼리 만나는 커플들을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한세계와 서도제처럼 특별한 단점은 아니지만 우리도 각자 하자가 있고 끼리끼리 서로의 단점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단점들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이런 단점들이 큰 문제였을까요? 아마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귀엽고 예뻐 보였을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을 거예요. 분명 우리는 상대방의 이런 단점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만났는데 그 단점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단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한세계랑 서두제처럼 사람이 막 바뀌고 내미애비 얼굴도 못 알아보는 그런 단점은 아니잖아요. 같이 잡시다 나라. 그래서 기왕 사랑하기로 한 거 이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하신다면 지금 뷰티 인사이드 주인공들보다 더 행복하고 달달한 남주, 여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뷰티 인사이드 6화까지 리뷰를 진행했지만 한세계의 변신병도 고치지는 못할 것 같고
서도제의 안면인식 장애에도 쉽게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생 보고 인사도 안 해? 너 혹시 나 쌩까냐? 그런데 이 한세계와 서도제 커플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달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이유가 비단 외모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죠. 분명 선남선녀지만 우리가 이 주인공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보듬어 주던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구불이 이렇게 뷰티 인사이드 1화부터 6화까지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한번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 달에 한 번 변신을 하는 변신병에 걸려 벌벌 떠는 한세계와 사실 변신 같은 거 안 해도 자기 얼굴까지도 못 알아보는 서도제의 운명 같은 사랑. 서로 하자가 있는 걸 입막음하려고 비밀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더러운 비밀 연애 계약이었던 이야기.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 깎아 깎꿍.